하플 용리단길도 임대료 상승 몸살이라는 타이틀을 가져왔는데 오늘 기사 내용을 토대로 용리단길 상권이랑 어떤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기사화가 됐는지 내용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하는 임차인 여러분들께 좀 주의사항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지역이랑 신용산역 중간에 위치해 있는 상권인데, 거리뷰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매장들이 좀 개성있고 좀 감각적으로 인테리어를 해놨거나 재밌는 음식점들,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3, 4년 전부터 좀 뜨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거의 정점에 달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후에 이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점을 찍고 이게 유지가 될지,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좀 하락의 길을 걸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한성부동산 옆에 효뜨라고 오늘 기사화된 내용이 있는 음식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베트남 음식점인데요. 이 음식점 홍보 영상은 아니지만 제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용산에서 효뜨와 남박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 셰프 남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할아버지가 돼도 작은 식당을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싶었던 게 저의 꿈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호주를 떠났었는데 그때부터 요리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베트남어로 효뜨는 효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효뜨로 지으게 된 이유는 제가 첫 번째 식당을 열어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 베트남 음식점으로 운영 중인 곳인데, 여기 이제 건축물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1층이랑 2층 일부분을 좀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는데 직접 들어가서 식사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좀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해봤습니다. 자, 1층 같은 경우에는 75제곱미터 약 22~23평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고, 2층 같은 경우에는 54제곱미터 한 15평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소개해드린 이 건축물에 있는 효뜨라는 베트남 음식점이 왜 기사화가 됐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타임라인별로 현재 분쟁의 원인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리단길에 있는 이 효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5월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450만원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2021년도 5월에 재계약을 진행을 하시면서 임대인분 측에서 아마 월세를 조금 인상을 하시면서 없던 관리비도 넣어서 한 52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하신 걸로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영업을 하시다가 2021년도에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 왔었잖아요. 아마 그때는 막 영업 제한도 있고 영업 시간도 막 단축하면서 제대로 영업을 못 하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그 2021년도 7월부터 10월 동안에 그 효뜨에서 임대료를 미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3기 차임에 달하는 임대료를 미납을 하게 되면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21년도 이후로 임대인분은 아마 좀 전략을 짜신 것 같습니다. 시기도 힘든 와중에 위반 건축물까지 적발이 되면서 아마 시정 명령을, 그리고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 건축물 대장 마지막 장에 보니까 아마 2022년도에 주차관리가 위반 건축물 표기, 옥내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해서 여기 주차장 면적을 영업공간으로 사용해서 아마 이 부분이 적발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 주차장 부지를 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용도 변경을 맞춰서 위반 건축물이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1년도에도 2년 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 2023년도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에 아마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대립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월세 470만원, 관리비 50만원으로 연장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아마 이때 임대인분이 이 내용을 거절을 하시면서 월세를 1200만원을 제한을 합니다. 그게 2023년도 10월에 제한을 하게 된 거예요. 전에 월세 470만원에서 2배 이상으로 월세를 정말 많이 높이게 된 상황인데, 당연히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너무 부당하다고 느끼니까
이거를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 명도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소송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전에 계약한 대로 월세 470만 원을 내면서 문제가 되었던 위반 건축물을 용도 변경을 진행을 하고 현재 계속 그대로 영업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강남역에 있는 연예인 정준하 씨가 운영 중인 음식점에 월 임대료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거기도 강남역 대로변에서 바로 뒷블럭인데 평당 월세가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선에 임대료 시세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용산, 용리단길 아무리 뜨는 지역이라고 하지만 여기 유동인구가 강남역에 비해서 사실 많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용리단길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이제 공인중개사분의 말씀 내용을 들어보면 4년 전, 2019년 정도만 해도 평당 15만 원 정도 하던 월세가 요즘은 평균적으로 3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30만 원도 20평이면 벌써 월세가 600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공인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주변 건물주분들을 설득을 해서 임대료를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설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평균 임대료가 30만 원인데 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세가 1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당 47만 원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린 그 효트 케이스를 바탕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상가 임대차 적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현재 보증금 한도가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 기타 등등 이 금액, 보증금 한도 금액 이하인 경우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적용을 받게 되고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에다가 100을 곱한 다음에 거기다 보증금을 더해주면 되는데요. 4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100을 곱하면 4억 5천만 원이고 또 보증금을 합산하게 되면은 환산 보증금이 5억이 됩니다. 이 5억이라는 금액은 서울에서 9억 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적용을 받는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의 보증금, 월세를 합산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적용을 받는지 혹은 민법으로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서 보호받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적용을 받는지 민법으로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들의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바로 대항력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굉장히 높은 민법으로 적용을 받는 그런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임대인분이랑 협의를 하셔서 임대차 등기를 하셔야지 나중에 대항력을 취득을 하신 이후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3자에게 대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은 차임의 증감 청구인데요. 여기 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월세 증액 청구는 5% 이내로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민법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분이 시세에 안 맞게 임대료를 더 요구를 했을 때 임차인이랑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분쟁이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굉장히 높아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적용을 받지 않는 민법으로 적용을 받는 그런 임차인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사항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있는 상가에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시다가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적발이 되게 되면은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반 건축물 설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행 강제금을 물으셔야 되고요. 또 이행 강제금만 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원상복구를 명령했을 때에는 영업도 하지 못하고 그거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비용도 다시 투입이 돼야 되고 용도에 맞지 않는 곳을 영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용도 변경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하시게 되면은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임대료 미납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약하신 그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금액이 있죠. 월세 금액이 만약에 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3기의 차임에 달하는 600만 원을 연체를 하게 되면은 임대인분께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임대인분들께서도 임차인분들이 3기 차임을 연체했을지라도 계약갱신을 그냥 그대로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최근에 뜬 상권인 뭐 용산이나 그런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분들이 임대료를 더 받을 목적으로 이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을 하게 되면은 재계약을 하실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신규로 처음부터 다시 계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 한도가 뭐 5% 내로 적용받지를 않거든요. 임대인분이 시세대로 혹은 시세보다 높게 임대료를 요구해도 그대로 순응을 하거나 이렇게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자영업자분들 돈 벌기 정말 사실 쉽지 않은 시대인데,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투자가 됐고 영업도 몇 년 하지 못한 채 임대료를 좀 밀리게 되어서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를 못하게 되거나, 임대인분들이 과도하게 이렇게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정말 부당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 법적인 문제, 나중에 영업을 하다가 쫓겨나진 않을지 그러한 사항들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주의사항은 없을지 공인중개사분들께 중요한 컨설팅도 한번 받아보시고 안전하게 영업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나마 돈을 모으실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